안녕하세요. 미니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바쁘다 보니 연휴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찍어 올리게 됐네요. 설 연휴라서 이렇게 한복을 한번 입고 이렇게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은 뭐냐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책입니다. 사이먼 사이넥 지음, 이영민 옮김, 타임비즈에서 편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는데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근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왜? Why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거기 몸담은 개인이든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퍼뜩 떠오르는 손쉬운 답은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결과일 뿐이다. 왜라는 질문이 원하는 것은 이유, 목적, 신념 같은 것이다. 당신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달콤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가? 그토록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와 무엇을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떻게와 무엇을에 대해 이야기한다.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 주체의 신념을 나타낸다. 왜는 신념이다. 그게 전부다. 어떻게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무엇을은 그 행동의 결과물이다. 왜, 어떻게, 무엇을.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균형을 이룰 때 신뢰가 쌓이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작가는 애플이 왜 탁월한 기업이자 업계 리더인지,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감동적인 연설, 라이트 형제의 비행 성공,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결 등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석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석공에게 가서 물었다. 일이 재밌으세요? 그는 힐끗 올려보더니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꽤 오래 이 벽을 쌓아왔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나날의 반복이죠. 타는 듯한 햇볕 아래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저 무거운 돌을 매일같이 들어 올리려니 뼈가 휘는 것 같습니다. 내 살아 생전 이 일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하는 수밖에요. 10m쯤 떨어진 다른 석공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 일이 재밌으세요? 그가 대답한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저는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거든요. 물론 아주 오랫동안 이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일이 지루하게 반복이 되죠. 타는 듯한 햇볕 아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요. 무거운 돌을 매일같이 들어 올리려니 뼈가 휘는 것 같습니다. 내 살아 생전 일이 다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대성당을 건설하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두 석공이 하는 일은 똑같다. 다른 점은 한 사람에게는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속감을 느낀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기 위해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일터에 나와 일을 한다. 단지 왜에 대한 의식만으로 일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달라진다. 왜에 대해 강렬하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직원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생산성도 높고 더 혁신적이기도 하다. 회사 구성원이 기꺼이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면 회사 밖의 사람들 역시 그 회사와 거래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공통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가진 문화나 조직에서 신뢰가 형성된다. 가치관과 신념을 활기차게 관리할 때 신뢰가 유지된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지도자 허브 켈러허는 어떤 기자가 그에게 주주와 종업원 중 누가 우선 고려 대상인지 질문을 했다. 그가 한 대답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먼저입니다. 직원을 제대로 대접하면 직원들이 바깥 세상을 향해 제대로 대접하게 되고 바깥 세상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다시 이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주는 자연히 행복해지는 거고요. 이것이 진짜로 효과적입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런 사장님이 되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사장님이 돼서 일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말도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믿고 의지할 무언가가 되라. 내가 선택한 길은 우연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 모두 각자 선택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 우연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주로 우연히 접어든 경우가 많다. 우연히 접어든 경우가 많다. 작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결코 계획한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인생에 깃들인 목적이나 신념, 대의, 즉 왜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신념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찾아낸 눈에 보이는 방안일 뿐이다. 빌 게이츠가 처음 자신의 목적의식에 박차를 가하게 해준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듯이 우리가 택한 길은 경로이지 목적이 아니다. 항공기는 허브 켈러허가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해준 완벽한 수단이었으며 달에 인류의 첫 발을 찍은 일은 존 F 케네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요구하기보다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조국을 진보와 번영으로 이끌고자 하는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목표였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에게 현상에 도전하고 더 위대한 일을 창조해내는 하나의 길이었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한 일은 모두 자신들이 품은 왜를 구현해줄 구체적인 방안이다. 그들도 어릴 때는 자기가 뭘 하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를 분명히 설정하면 그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진다. 이 믿음이 증폭되고 결집되면 더 많은 이들이 모인다. 론 브루더라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우 뛰어난 리더다. 그는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별다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해서 주어진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같은 상황에서도 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업계냐, 어떤 시도를 할 것이냐는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왜 하는가다. 눈에 보이는 기회가 얼마나 달콤하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실적이 대단하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성공은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브루더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거창하게도 세계 평화다. EFE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중동의 젊은이를 교육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다. 테러리즘과 분쟁을 해결할 전혀 다른 방면의 해법이다. 그는 어느새 기업 경영을 넘어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 일은 미국인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중동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갈 때였다. 가자나 예멘에서 태어나 자란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없다.
아니 꿈은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화가 다르다고 치부하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일 뿐이다. 비관은 옳을지언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 역시 동의한다. 비관은 옳을지언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 역시 동의한다. 브루더는 재단을 통해 중동 전역의 청소년들에게 유무형의 기술을 가르쳐 운명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브루더 자신이 품은 외를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경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 자신의 외를 따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제가 벤 코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탕! 총소리가 나고 경주가 시작된다. 주자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나간다. 전날 비가 왔던지 운동장은 아직도 축축하다. 달리기에 딱 적합한 날씨다. 어떤 다른 경주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내에 좀 더 센 사람은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힘이 달리는 사람은 뒤처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벤 코멘은 아니다. 벤은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뒤처진다. 벤은 팀에서 가장 빠른 주자가 아니다. 사실은 가장 느리다. 벤은 한나고등학교 크로스컨트리 팀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경주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 벤은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태어날 당시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뇌성마비는 움직임과 균형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문제는 평생 지속된다. 주자의 무리가 저 멀리 앞서가는 동안 벤은 자꾸자꾸 뒤처진다. 젖은 풀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부드러운 땅바닥으로 넘어진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계속 달린다. 다시 또 넘어진다. 벤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주자의 무리는 이제 보이지 않고 벤은 혼자 달린다. 주위는 고요하다. 자신의 가쁜 숨소리만 들릴 뿐 벤은 외롭다. 자신의 발에 걸려 다시 넘어진다.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얼굴에 나타나는 고통과 좌절감은 숨길 수 없다. 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다. 모든 사람이 25분 이내에 경주를 마친다면 벤에게는 대개 45분 이상이 걸린다. 벤의 몸은 멍투성이에 피로 얼룩져 있다. 온통 진흙범벅이다. 벤은 우리에게 실로 영감을 준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25분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모든 주자가 경주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 벤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이다. 벤은 넘어지면 다른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는 유일한 주자다. 벤은 경주를 끝낼 때 자신의 뒤에서 100명의 주자가 함께 달리고 있는 유일한 주자다. 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특별하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경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 올림픽 참가자끼리는 도와주지 않는다.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벤은 경주할 때마다 자신이 왜 달리는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알고 시작한다. 어느 누구를 이기려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 오직 자신을 제외하고는. 벤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 자신이 왜 달리느냐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계속 달릴 힘을 얻는다.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계속 전진한다. 다시 또 다시. 달리기를 하는 매일매일 벤이 누군가를 이기려고 작정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상대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일을 하지? 왜 살고 있지? 왜 태어났지? 그전에는 별로 생각 안 해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뚜렷한
답을 아직은 얻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금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좋은 책을 왜 난 이제 읽었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읽었으니까 감사해야겠죠.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겠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 좋은 책을 여러분도 같이 읽고 함께 성장해보고 싶어요. 아무쪼록 또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읽고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